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선거 사무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접었다 폈다 하는 간이 침대라서 허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허리보다도 추운 게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추울 때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금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대구에서 합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군포에서 국회의원을 3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봄 총선 때 제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출마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치 말고 정말 유권자들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문상하러 다닐 때 보던 그런 대구와 완전히 다른 대구를 그때야 발견했습니다. 대구에는 뭔가 하나 없는 게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간 대구는 꿈을 꿀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려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특히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반 이상 닫힌 가게 문을 가리키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식당들은 저녁 9시만 넘으면 문을 닫았습니다. 침체와 답답함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구에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대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게 지난 봄 제가 대구에서 스스로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정말 대구 사정만 그렇습니까? 광주는 다릅니까? 또 다른 지방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건 아닌가요? 정말 꿈이 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이렇게 호소드렸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을 경쟁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정치인들이 여러분의 표를 얻으려고 알아서 발벗고 뛰어다닐 겁니다. 저절로 대구가 달라질 겁니다. 대구도 꿈을 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멋진 도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데도 과연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권력이 국민의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정권 교체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잘하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정권이 잘못하면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면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이름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색깔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페인트 칠만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정책도 바꾸는 듯 보였습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당의 정책이었던 경제민주화, 복지를 박근혜 후보가 나서서 주장했습니다. 5년 전 한나라당 경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명박 후보는 747을 내걸었습니다. 7% 성장, 4만 불 소득, 7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공약이었죠. 그때 박근혜 후보께서는 줄푸세를 내걸었습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747과 똑같은 바탕의 성장과 시장 중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랬던 박근혜 후보가 최근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바뀐 줄 알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갈수록 실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는 핵심은 모두 빠져버린 구호에 불과했고 혁신하겠다는 재벌을 동반자로 삼아버렸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판박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MBC 사장 해임을 막을 때 이 대통령 측과 박근혜 후보 측이 상의하고 협력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박 후보의 얼굴에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이 겹쳐서 나타난다고 말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만약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된다면 또다시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실시될 것이며 양극화는 또 심화되고 민주주의는 탄압받고 희망을 잃고 사는 국민들의 삶은 더 서럽고 아프고 다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8대 대통령 선거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꿈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꿈을 만드는 정치,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 세력이 압도적인 우위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우위의 지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려면 오로지 단일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5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진 2번의 선거에서는 민주개혁 세력이 이겼고 단일화에 실패한 3번의 선거에서는 민주개혁 세력이 졌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치사에서 단일화가 없었다면 정권 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아마 민주정부 10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인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전통이요 보루라고 감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는 많은 국민들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 한결같은 말씀이 야,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내라.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다수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면 이 시기에는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단일화만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저희 주장, 저희 민주당은 그래서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사퇴했습니다. 저는 이 단일화에 대한 또 다른 엄청난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정치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7년에 김대중, 김영삼 2분의 단일화가 실패한 것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비극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분이 갈라지면서 군사 독재 정권을 연장시켜준 것은 차라리 작은 일에 속합니다. 정말 천추에 하는 호남 사람들과 영남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90년 3당 합당은 김영삼 총재를 대통령이 되게는 했지만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호남을 고립시키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서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완강하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잉태되었습니까? 문 후보가 되든 안 후보가 되든 영남에서도 민주개혁 세력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쟁이 있는 정치가 복원될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특정 정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면서 생긴 부패한 정치, 군림하는 정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민주세력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양축이 다시 균형을 잡는 정치 지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두 후보 간의 단일화만이 아니라 민주 세력의 단일화, 거대한 세력과 세력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저력과 관록을 가진 정통 야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조금씩 기득권화 되어버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비판하고 계시고 정권 교체를 바라시면서도 민주당의 전적인 박수를 보내시지 않는 현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의 민주세력은 때묻지 않은 그런 분들로 이루어진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이 하나로 합치면 저는 믿음이 가는 가치를 가진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 세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바라는 마지막 이유는 싸우지 않는 정치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싸우는 정치였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일방적인 야당 탄압이던 것이 1997년 정권 교체가 된 후로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자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발목 잡기와 정쟁으로 싸우는 게 정치의 본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하는 정치로 가야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는 정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민생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일하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시민사회가 밀어올린 안철수 후보가 합치면 민주주의와 민생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챙기는 최초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에게 앞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잡고 일하는 정치를 원하신다면 단일화를 응원해 주십시오. 단일화는 꿈이 없어진 대한민국에 다시 꿈을 이루고 갈 첫걸음입니다. 저희 민주당과 범야권에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꾸는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문재인 안철수 공동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바로 복지국가의 건설입니다. 아직도 복지하면 불우이웃돕기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복지를 미래를 위한 투자, 사람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서 복지를 강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의미 있는 성장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잘 갖춰진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자영업 고통 경감, 삶의 질 향상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국가,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출범할 문재인 안철수 공동정부의 두 번째 과제는 경제민주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년들 실업률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노인 빈곤층 심각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죽겠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경제지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돈이 잘 돌아가도록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 도와드려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산층과 서민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중소기업 잘 살리면 대기업과 경쟁시켜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경제민주화는 체급에 맞게 경쟁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헤비급 선수들은 헤비급 선수끼리, 플라이급은 플라이끼리 그렇게 자기 체급에 맞게 경쟁시키자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경제민주화는 이 질문에 답하자는 겁니다. 기울어진 축구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축구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죠. 대기업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하는 일에는 이제 하지 말아야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때려잡자는 게 아닙니다. 1%의 슈퍼 재벌에 대해서 꼭 필요한 규제는 하자는 겁니다.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벌 기업이 빵집하고 비빔밥집에 카레집까지 합니다. 동네 상권 전부 먹어치웁니다. 이건 문어발이 아니라 괴물이죠. 이걸 바로잡자는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가 어땠습니까?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죠. 그러나 고용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희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 때려잡기가 아니라 재벌 규제하자는 것이 재벌을 망하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중상층과 서민들이 빵집도 하고 비빔밥집도 하도록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 기업들에게 투자하라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금년 3월 기준으로 10대 재벌들이 돈을 벌어서 회사 안에 쌓아둔 그런 돈이 무려 183조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돈을 벌어가는데 정작 고용하고 투자하는 데는 이렇게 인색합니다. 투자하게 해야죠. 고용 더 늘리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재벌 기업들에게 지난 5년간 90조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 재벌 기업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세금의 반밖에 안 냅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99%의 중산층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에게 세금 더 걷겠다는 거 아닙니다. 재벌 기업들이 세금 덜 냈는데 이제 많이 컸잖아요. 컸으니까 세금 제대로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겁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래도 정치는 많이 민주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민주통합당에게 다시 한번 맡겨주시면 이제 국민을 위한 성장과 분배라는 경제정의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난 18일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정권을 교체하고 과감한 정치 혁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협력하여 새로운 리더십으로 소통과 협력, 연대의 시대를 열겠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척결되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구태 정치는 거짓말과 분열주의 그리고 무책임하고 불안한 정치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당권 투쟁, 자리 싸움에 골몰하는 정치입니다. 이제 저희 민주당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함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후보가 함께 발표한 새정치 공동선언문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언문에서 두 후보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정권을 교체하고 과감한 정치 혁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대선 이후에도 협력하여 새로운 리더십으로 소통과 협력과 연대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입니다. 저희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올곧고 선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가 뿌리내리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꿈꾸는 이 세 가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 민주당은 꼭 맞는 후보를 내놓았다고 자부합니다. 모름지기 대통령이라면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자질에서는 착한 심정을 가지고 올곧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불의와는 맞서되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능력에서는 국정 전반을 챙겨본 경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미처 못 챙겼는지 이미 알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혁명보다도 어렵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조성하고 장애물과 방해꾼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지혜와 일머리를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제겐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중 막내딸이 며칠 전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장에 데려다 주지도 못했고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셋째는 둘째와 터울이 무려 8살 차이나 납니다. 첫째가 수능 치던 날은 탕수육을 같이 먹었고 둘째 때는 돼지갈비를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아주 로망이었고 꿈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셋째는 저하고 자주 어울려 보지 못한 탓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8년 터울인데 이렇게 다른가 싶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딸이 서운하기도 했고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짠하기도 했습니다. 제 막내딸에게 꿈을 주고 싶습니다. 아니,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아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세상 이제 끝을 내야죠. 그것이 제가 사무실 구석에서 간이 침대에 잠을 자고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일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이 없는 세상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렴 실업과 88만 원 세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아버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과 가정사회를 울며 뛰어다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 민주당이 100%를 양보하고라도 단일화를 하고 정권 교체를 하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결단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